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호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 많은 분들은 저보다 어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곧 내후년이면 50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나이인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정해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의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오늘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제가 20살로 돌아가서 20살인 저에게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무조건 이 말을 할 생각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너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한 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과 너 혼자 가야 하는 아주 어렵고 느린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 편하게 제시하는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돌이켜보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인생에서 아주 큰 시련을 겪은 적이 한 몇 번 있거든요. 한 크게 보면 한 4번 정도. 그런데 그 4번 정도의 큰 시련에 공통점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은 편하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주 달콤한 미끼를 물었던 순간 그 결과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인생에 크게 실패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돌이켜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달콤한 어떤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기도 그렇죠. 사기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건 손해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했던 것에 대해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큰 이익을 나한테 줄 것 같지 않은 데를 선택했던 것 중에 본인이 크게 피해를 보거나 사기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기는 나에게 뭔가 큰 혜택과 이익을 줄 것 같이 아주 달콤한 포장지를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나중에 먹고 보면 매우 쓴맛을 남기고 결국엔 엄청난 피해를 나에게 던져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사기를 그렇게 당하는 거죠. 제 인생도 돌아보면 제가 과거에 실패했던 가장 큰 것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그게 핵심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빠른 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선택지는 대부분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그 결과는 매우 매우 안 좋은 결과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맛봤던 것은 캐나다에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였어요. 저는 25세 이제 캐나다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교 생활을 잘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순간, 이 캐나다란 나라가 저에게 잘 맞기도 하고 영어가 너무 즐겁기도 하고 해서 한번 영주권을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 가지로 추진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영주권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한 다음에 그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려면 한 4년 정도를 더 이제 추진을 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캐나다 유학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그 일을 좀 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캐나다 유학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뭔가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쌓아서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현지에 있는 회사랑 잘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한 4년이나 더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는 그 긴 시간을 바로 당장 이게 가능하다고, 그 당시 25, 6살인 저에게는 정말 너무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주변에서 제가 그 현지 변호사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가능한 조건 안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일을 덥석 물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추진하기로 했죠.
그래서 학교를 일단 휴학하고 그쪽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려면 제가 워킹 비자를 받아서 근무를 해야 됐거든요. 일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죠.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워킹 퍼밋을 신청해서 받았어야 돼서 제 비자 상태가 이제 학생 비자에서 워킹 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엔 누가 껴 있었냐? 바로 현지에 나에게 워킹 비자를 내줄 수 있는 사장님이 껴 계셨어요. 그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그 워킹 비자를 2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이제 그 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만 일을 잘 하면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주변에서도 보통 그 정도 되면 이제 영주권 신청은 바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여겨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너는 한 2년 안에는 영주권이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뭐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기였어요. 변호사도 이제 그런 그 서류 절차가 이제 완료가 됐었고요. 그렇게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나머지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그 시점에 저에게 워킹 비자를 내주신 그분의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비자가 종료가 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영주권 신청을 해주려면 그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었어야만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 그분의 회사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제 경력이 그걸로 중단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주권 신청이 실패가 되고 그때 받았던 그 당시 이제 벌써 공부를 했었다면 그 시기였으면 제가 이제 졸업을 했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중단하고 제가 그 일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허무하고 저에게는 큰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저의 20대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승부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그 당시 많은 충격을 줬고 제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했었죠. 왜냐하면 저의 20대를 거의 모두 다 갈아 넣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제 인생에 앞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가늠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당연히 캐나다 생활은 그걸로 마무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었는데 그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손에 잡히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냥 캐나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냥 거의 한 5년째 캐나다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캐나다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그 실패의 원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피성 해외 출국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호주였는데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도피성으로 떠난 호주의 모든 계획들이 잘 되었겠습니까? 계획하고 간 것도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있었던 제가 시도했던 많은 것들도 역시나 쓰디쓴 뒷맛을 남긴 채 대부분의 것들이 다 실패하게 돼요. 다 뭔가 시도했던 것들이 다 안 됐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누군가에게 혹은 뭔가 편한 것을 선택하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도 그런 저의 스스로의 나약함이 계속 누군가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그 못된 습관, 정말 그걸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걸로 인생이 거의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뻔한 위기를 그렇게 겪었음에도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더 빠르고 편한 길만 찾았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다 안 좋았습니다. 다 실패되고 결국 그렇게 외국에서 전전하는 10년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온 저의 모습은 정말 뭐 만신창이죠. 35세 한국에 왔는데 그냥 만신창이에요. 된 게 없어. 그리고 한국에 딱 왔더니 그 한국에 돌아온 저의 모습은 제대로 하나도 제 힘으로 이룬 게 없는 그냥 껍데기 뿐이었어요. 그냥 겉만 외국 생활 한 10년 한 사람? 영어 좀 하고 그런 껍데기 뿐이었던 저에게 한국이라는 세상은 과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그런데 처음으로 저에게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영어를 외국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공부를 했으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내가 저에게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아내는 직업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도 없고, 영어는 제가 좋아하긴 했지만 영어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특히나 한국에서 학습을 학원 선생님 경력을 가진 것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와, 도대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인생에서 너무나 큰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었다가 큰 실패를 계속 연속적으로 봤던 상황이라서 이건 무조건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스스로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에는 어떻게 가르치나 아이들을, 한국식 영어 교육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지, 용어도 새로 다 배웠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타 강사 강의들을 계속 듣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구나를 철저히 학습한 다음에 학원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아이들을 잘 가르쳤던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처음으로 제 스스로 제가 일궈낸 이 바닥에서 제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던 그런 성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단단해지고 그 성과는 무럭무럭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저는 더 많은 열정을 가지게 되고, 아이들하고도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 많은 성과들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그 대학도 제가 역대 졸업했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개개인이 정말로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졸업한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뭐 선물도 사주고 뭐 고맙습니다 하고, 아직도 졸업한 지 뭐 3, 4년 된 아이들도 계속 찾아와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스스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했던 일의 성과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를 제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 뒤로도 저한테 정말 많은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절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잡게 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절대 놓지 않거든요, 이 운전대를. 제가 편집을 시작했잖아요. 편집 이제 벌써 2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문득 그러시더라고요. 풀타임으로 정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냐? 저는 지금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직원으로 PD로 일할 생각 없냐라고 정식 제안이 왔었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죠. 그건 솔직히 그렇게 제가 그런 선택해도 크게 무리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유튜브 채널이고 충분히 탄탄한 거의 10년 이상 아주 탄탄한 유튜브 채널이라서 제가 충분히 선택에 응해도 괜찮지만 제 머릿속에 역시나 사이렌이 또 켜지는 거죠. 좋은 제안인데, 하지만 그 제안은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뺏기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선택지에서 저는 단 한 가지만을 고려합니다. 그게 바로 내 운전대를 다른 사람이 잡고 좀 더 빠르고 쉬운 길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직접 느리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직접 잡고 있는 운전대냐가 늘 선택지에서 저는 느리고 내가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 그렇게 내가 선택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잘 됐어요. 왜냐면 운전대를 제가 잡고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랑 협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일들은 결국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비슷한데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거든요. 한창 스마트 스토어가 열풍일 때 제 주변에 그런 물건을 중국에서
싸게 들여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물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물건을 제가 받아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제가 이제 물건을 직접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그분이 이미 그 시장 루트를 다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분한테도 이익이고 제가 그분의 물건을 많이 팔아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업자 등록도 내고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을 하고 이제 그분한테 물건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와, 그런데 그분이 저랑도 되게 친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적으로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물건이 안 오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갑자기 처리가 안 되거나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이렇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그 당시 스마트 스토어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 진짜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제가 살짝이라도 기대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분들에게도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진짜 달콤해요. 당장 내 눈앞에서 큰 이익이 와요. 진짜 옵니다. 당장 와요. 그 큰 이익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일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피해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게 돼요. 그 시간은 오로지 내가 인정받아야만 하는, 만약 내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오롯이 그 모든 노력들과 결과가 다 나에게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모조리 다 가져가거든요. 결국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빈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다면, 특히나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다면 저는 빠르고 편한 쪽보다는 느리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쪽을 꼭 선택하셔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노력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냐. 나는 지금 직장 생활에 묶여져 있는 몸인데 당연히 직장에서 월급 주고 사장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냐라고 하실 텐데요. 그런 상황에도 운전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요령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계약직이지만 제 운전대는 사장님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쉽죠. 저는 계약직이니까 언제든지 일을 관두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시작할 때 절대로 내 운전대를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 일은 무조건 운전대 내가 잡겠다.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받는 돈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면 돼요. 무조건 사장님 눈에 저 직원은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용된 입장이더라도 운전대를 잡게 돼요. 왜냐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제가 이익이 되는 존재이거든요. 자르면 무조건 손해.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마음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키는 일 이외에 되도록이면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제가 저거 손대도 되나요? 그래서 초반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고집 필었어요. 그 일 나 달라. 저거 나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초반에 했던 일보다 지금 일의 가짓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당연히도 그 회사 안에 있는 저의 비중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좋아하시고 사장님도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죠.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저는 진짜 지금도 새벽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주도권을 제가 잡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겠다, 뭐 돈을 더 벌겠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더 해서 저한테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인생의 교훈, 운전대를 내가 잡겠다라는 그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역시나 결과가 좋더라고요. 사장님 입장에서 나쁠 게 없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막 열심히 한다는데.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제가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저는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잘 돼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야, 너 일 더 해라고 하면 무조건 하기 싫잖아요. 내가 왜 그런 걸 해? 내가 돈 이거 받고서 그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운전대를 평생 가도 잡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 회사에 내가 소속된 입장이지만 운전대는 못 넘겨주지.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저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사장님도 심지어 저에게 의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 평생에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단 한 가지 원칙을 들자면 바로 이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20살의 저에게 돌아간다면 저는 단 한 가지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20살의 나에게. 절대로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너의 인생은 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방향을 잃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인생에서 큰 데미지를 받아서 도대체 난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 세상의 주도권을 내가 앞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려 해보세요. 처음에는 느리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나가고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노력들은 결국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운전대가 내 거니까요. 유튜브 할 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라. 이게 대표적인 거죠. 유튜브는 내가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좋아하는가 봐요. 온전히 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누구랑 같이 하기로 했다, 동업하기로 했다. 그래도 제가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꼭 뭔가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제가 꼭 한 가지는 말씀드리죠. 그 유튜브 채널에 너의 것이어야만 한다. 네 이름을 달고 있는 너의 채널이어야만 한다. 협업을 하더라도 공동 명의 이런 거 하지 말고 혹은 공동 운영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너의 채널로 만들어고 그 사람을 너의 협업으로 해야지.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만들면 그 채널 무조건 안 된다. 실패다. 그래서 협업을 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자기가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